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기사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공인으로 나온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보보안 기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보보안 기사 시험에 대한 개요, 그리고 필기시험, 실기시험에 대해서 시험에 대한 기준을 안내를 드리고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보안 기사에 대한 개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기사는 IT 및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론 그리고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보안 시스템과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주요 운영체제, 네트워크 장비, 여러 가지 보안 장비들에 대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내용들, 또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안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을 하고 보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이런 능력들, 정보보호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를 적용하는 이런 직무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 정보보안 기사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정보보안 기사가 수행해야 될 업무를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되는가라는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정보보안 기사 자격시험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안 기사 시험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되는 것이고요. 실시기관은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를 하고, 실제로 시험에 대한 실무적인 수행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애석하게도 정보보안 분야는요, 아직은 기술사 자격시험이 없어요. 일반적인 정보통신, 정보 처리와 관련된 이런 기술사 자격시험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가공인으로 하는 자격시험으로 IT 분야에서 더 높은 곳으로 높은 수준의 자격시험을 보려면 기술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정보보안 기사 시험은 기술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정보보안 기사 시험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기사 시험을 통해 가지고 기술사에 준하는 능력을 어떻게 보면은 갖출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이런 측면도 있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기술사 시험보다는 정보보안 기사 시험이 훨씬 쉽습니다. 많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목들이 있냐면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안 일반, 그리고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이렇게 총 5개의 과목이 있고요. 이 5개의 과목을 총 2시간 30분 동안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과목당 3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과목에는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 계산해서 한 문제당 한 5점씩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총 500점을 만점이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과락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매 과목별로 40점을 획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과락이 되고요. 그래서 40점 이상은 무조건 맞아야 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면 필기시험이 통과가 됩니다.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은 실기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3시간 동안 필답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한 주관식 형태로 실기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실무 부분에서는 100점 만점으로 해서 총 15문제가 나옵니다. 단답형으로 10문제, 그리고 서술형으로 3문제, 다음 3문제가 나오는 실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형 3문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100점 만점이 되고요. 그래서 60점 이상을 취득을 하게 되면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정보보안 기사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요, 4년제 대학교 졸업 예정자, 당연히 졸업자도 됩니다.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실무 경험, 그러니까 4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게 된다면은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4학년까지 계속 다니게 되면은, 그러니까 졸업을 안 했어도 4학년이 되면은 정보보안 기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보보안 기사 시험은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냐?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기술사 시험에 준하는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기 시험을 통과하면은 실기 응시 자격이 주어지니까 실기 응시자 수가 약 2천여 명 내외가 쭉 되는데 거기에서 합격자 수가요. 200여 명? 심한 경우에는 2021년도 17회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 수가 20명이었습니다. 시험 문제 자체가 매우 어렵게 나오고요. 그만큼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은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큰 틀에서는 정보보안 산업기사에 대한 준비와 동일합니다. 다만 정보보안 기사에서는요, 필기시험에 대해서 각 과목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충실히 학습하는 것 기본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각 과목에 대해서 기본 지식뿐만이 아니라 실무에서 다루는 또 현실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기사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나와 있는,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그냥 보안 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꾸준히 봐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일단 전문 수험 서적들이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와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실 당연히 한 번에 딱 다 합격하면 좋겠죠. 그런데 한 번에 다 합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작년에 나온 시험 교재 정도는 본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 한 3년에서 5년 전에 나온 정보보안 기사 시험 교재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한다 이런 거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출제 흐름도 바뀌고요. 그리고 또 특히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한 부분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길어야 한 1, 2년 정도 전에 있는 내용들 아니면 가급적이면 올해 새로 교재를 시중에 있는 것들 중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학습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쭉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고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도 암기 반드시 해야 되고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제가 특정 사이트를 여기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구글 검색하시면 나와요. 기출문제들이 대략적으로 한 5년 이상 되어 있는 기출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연습장 두고 볼펜으로 실제 실기 시험에 가가지고 시험장에서 볼펜으로 씁니다. 컴퓨터 사이펜으로 안 써요. 볼펜으로 쭉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기 문제도 기출 문제로 해서 인터넷에 다 찾을 수가 있고요. 답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쓱 보고 그래 이거 알지 그럼 뭐 되겠지 하면 안 되고요. 문제 따로 딱 두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라도 공부를 했으면 그러면 딱 치워놓고 연습장 펴서 거기서 다 써봐야 돼요.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실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때 문제 하나 딱 나왔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답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지식들은 뭐가 있지? 쭉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쭉 해놓고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정보보안 산업기사보다 정보보안 기사 부분에서 지엽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실무와 관련된 문제들, 실무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답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기출문제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폭을 넓혀서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고 뭐 동일합니다. 언론이나 보안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만 아니라 관리 측면, 특히 정보보안 기사는 관리 측면에 대한 부분도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게 전체 파트에서 실기에 서술형 실무형으로 나오는 3가지 문제 중에서 거의 한 문제 정도는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